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로 인하했습니다.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메르스 충격까지 가세해 경기 회복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시장 전망 등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기준금리까지 끌어내리자 이제 관심은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편성 여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선 추경 편성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이 포스코의 경질 방침에 정면으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6월 비수기가 무색하게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습니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동안 0.12%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1% 시대를 연 바 있습니다. 그 후 3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내렸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올 들어 지속된 수출 부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해 내수까지 위협받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1.5%로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연 1.5%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한 이후 3개월 만으로 금통위 위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금리 인하에 동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예견했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 타격이 더 심화되기 전에 금통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르스 사태가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는 소비 부문에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였지만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마저도 한풀 꺾였습니다. 실제로 해외 관광객이 입국을 취소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신용카드 승인액이 줄어드는 등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부양해 경제 회복세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분석입니다. 수출이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한 점도 이번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달하는 등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불붙은 가계부채에 기름 붓는 격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거시경제에 소비 위축 등 하방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먼저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와 메르스 사태 사이에서 고심하던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 타격 진화가 더 시급하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금통위의 발표가 있기까지 메르스 공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끌어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결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1,1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빚 공포냐, 내수를 마비시킨 메르스 공포냐. 오늘 오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었습니다. 한은은 결국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로 내리며 경제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자되어 온 기획재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을 감수한 채 경기 부양을 선택했지만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문제인데 가계부채가 워낙 부담이 돼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소비 지출을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는 급격히 꺾여버린 내수 경기 탓도 있지만 지속되는 엔저에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한 수출 개선 기대도 크지 않습니다. 사실 수출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세계 수요 자체가 약해서 그런 건데 그걸 우리나라 금리를 조정을 해서 환율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들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듯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지만 오늘 증시는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 진작 대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추경 편성을 포함해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과거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기준금리도 함께 내리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써왔다는 점도 추경 가능성을 높게 합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2008년과 2009년 추경 편성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2013년 이후 2년 만으로 규모는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정부의 추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떨어지면서 생활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은퇴 생활자들의 자산 운용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은행 예금 금리지만 더 하락할 것이 분명하고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의 환급금을 좌우하는 공시 이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고객이 많이 가입하는 은행권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달보다 0.17%포인트 떨어진 1.84%로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습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의 저축성 보험 공시 이율도 지난해 5월 3.95%에서 3.98%를 기록했으나 이달 초에는 3%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이자 수익 감소폭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예금 이외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자산이 많은 이들은 비과세 연금보험을, 서민의 경우에는 재형저축 등에 우선 가입하고 투자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속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또 내렸습니다. 연 1.5% 또다시 사상 최저치인데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까지 가세해서 어느 때보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지만 늘어난 가계부채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복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 HMC투자증권 이정준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고요. 가계부채도 워낙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또 내렸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만큼 국내 경기 부진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째 국내 경기는 0.1%대, 그 전기 대비 기준으로 0%대 그 저성장 국면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까지 가세함에 따라서 국내 경기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더 이상
정책 당국에서는 완화 정책을 뒤로 미루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확산이 일단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면은 국내 경기의 저점을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 부분이 관광업종이나 소매업종과 같은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라면 국내 경기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단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목 금리를 인하하는 것 못지않게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실질 금리 상승세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물가 하락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실질 금리의 정체 혹은 상승의 효과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실물 경기에서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 주체들의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의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심리의 개선에 일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 정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 6월 금통계 거의 마지막 통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 경기 전망과 그리고 전반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6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 채권 시장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인 부분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2004년도에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상반되게 국내 기준금리는 인하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경기 여건에 맞춰서 금리 정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척도로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통위 이후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달에 발표가 될 수정 경제 전망은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이전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 열어두어야 할 것이고요.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 금리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과감한 금리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이정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번 추가 금리 인하 단행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에 조금 더 부채질을 하는 경향이 될 것인지 영향은 미미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워낙 주택시장이 조금 개선되는 흐름세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대되면서 더 큰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비수기도가 접어든 것도 있었지만 메르스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돼서 어떤 하방 압력들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면 이번에 금리 인하로 다시 상방 압력을 받으러서 기존의 상반기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분위기, 그렇게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금리 상황에서도 작동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 25bp 정도 이제 내렸다라고 해서 더 큰 뭐 하락세로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더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택 구입을 하려고 조금 망설였던 수요들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매매 시장의 거래는 조금 증가를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100만 건의 어떤 매매 거래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제 화랑이 당분간은 이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가 이제 증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그 임차 시장에서 보면 월세 전세화가 저금리로 좀 더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전세집 찾기는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전세하고는 다르게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격들이 조금 안정세를 유지해 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을 비롯해서 임대료가 상승 기조를 이렇게 보이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는 월세금도 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급 시장에서 보면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이 조금 황금기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연내 물량들을 그 포트폴리오들을 구축하면서 좀 공급 물량들이 늘어날 수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이 부동산의 회복 조짐에 제한적인 영향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6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였기 때문에 그 비수기의 영향들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워낙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세 물량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비수기 개념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좀 내린 부분들의 영향들도 좀 있겠지만 거래라든가 가격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상반기에 있었던 그런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메르스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이 되고는 있는 그 경향들이 좀 보이지만 이 메르스 문제가 좀 안정화가 되면 그 주택 시장의 어떤 화랑세는 수도권하고 지금 지방에서 굉장히 좋은 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대구, 강주, 울산 이런 경남 지역들의 일부를 중심으로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전매 제한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제 프리미엄이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투자 수요까지 가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권에서는 분양가에 대한 그 상승의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수요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몰리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연내 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기준금리가 다시 이 상태에서 오르게 된다면 타격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대처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변동금리로 많이 대출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 리스크에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들을 조금 신규 대출들은 받을 필요가 있고요. 기존 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에 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치기간을 둬서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형태의 대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출들 같은 경우에는 건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가 출시했던 그 안심 전환 대출 같은 경우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안정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다고 해서 그리고 대출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조금 수준보다 높은 그런 주택들을 구입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고금리 가구들이기 때문에 2금융권의 고금리 가구들의 그 대출들을 1금융권의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들도 조금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소비자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건 아니면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그리고 원리금의 상환 능력들을 좀 고려해서 대출들을 적정 수준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요. 건설업체에선 지금 과잉 공급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의 수요를 좀 고려를 해서 무리하게 밀어내기식의 주택 공급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기관에서는 대출 수요를 심사에 대한 평가들을 좀 강화시켜서 충분히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 좀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리스크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와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이 포스코의 경질 방침에 정면으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우인터 임직원들 역시 집단 행동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가 대우맨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인천 송도의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에서 임직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을 경질하기로 하자 가뜩이나 점령군 포스코에 불만을 키워온 대우인터내셔널 임직원들이 더는 참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전 사장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정신적 지주격인 전 사장을 지키기 위해 대우인터내셔널 임직원들이 집단 행동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0일 전 사장이 미얀마 가스전 매각을 반대한 것을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보직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대우인터의 한 직원은 포스코가 전병일 사장을 잘못 건드렸다며 전 사장이 대우맨으로서의 자존심에 이대로 물러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 2012년 당시에도 포스코가 비철강 부문 사업을 조정하라고 해 전병일 사장이 이 부문장으로 있던 의류 사업을 정리했다며 당시 대우그룹의 모태 사업이자 영업이익이 5% 이상 나오는 조직을 정리해 그때도 갈등이 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사회이사도 포스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사회이사 A씨는 오늘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미얀마 가스전 매각 논란과 관련해 구조조정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A 이사는 포스코가 발전지향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면 현재 잘 나가는 미얀마 가스전을 매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사장이 이메일을 통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전 사장이 항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로서 통상적으로 도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6일 서울경제TV가 포스코 가치경영실에 DWI 자원사업 구조개선 검토 문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지난 2010년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뒤 그동안 사업 구조조정과 송도 본사 이전을 거치면서 쌓여온 포스코에 대한 대우맨들의 불만이 미얀마 가스전 매각을 둘러싸고 극에 달하는 양상입니다. 과거 철강 독점 공기업 문화에 젖어 있는 포스코와 세계 경영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대우맨들의 갈등이 미얀마 가스전 매각 추진과 전병일 사장 해임 결정으로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6월 비수기가 무색하게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동안 0.1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변동률 0.11%에 비해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된 것입니다. 서울은 0.16%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경기도가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13%로 인천이 0.10%에서 0.15%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권은 노원구와 성동구 등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중소형 단지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강남권은 재건축 단지 사업 진행에 따른 기대 심리 확산과 매매 전환 수요 증가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와 같은 0.10%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0.24%에서 0.27%로 오름폭이 커졌지만 부산은 0.16%에서 0.15%로, 광주광역시는 0.26%에서 0.25%로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중단을 요구해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에 대해 불법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엇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을 제안한 것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엇은 이에 따라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안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삼성물산 이사진과 KCC 관계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오는 6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각 결의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 대비 7.07% 떨어진 69,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 밖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자신이 가입한 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연금 포털을 방문하면 자신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 회사, 상품명, 연금 개시일, 적립금, 평가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CJ 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레일과 휠로 움직이는 선실을 개발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